안녕하세요. 4060 건강테크 블루존TV 닥터 S입니다. 자,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네,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당입니다. 당뇨가 뭡니까? 당이 뇨에서 나온다. 당이 소변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혈중에 세포가 이제 세포 속에 잘 흡수되어야 되는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를 못하니 이것이 혈중에 둥둥둥둥둥 높게 떠다니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소변까지도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당이 소변에서 검출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특히 달달한 음식이나 이런 포도당, 어떤 당,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먹게 되면 우리의 이자세포, 그러니까 그 이자에서, 췌장에서 그 신호를 받습니다. 오, 몸에 지금 우리 주인이 포도당을 어떤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인슐린을 분비해 봅니다. 인슐린이 분비해서 하는 역할은 바로 당의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혈당을 낮춰주냐면 그 몸속에 있는 세포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지금 당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흡수해서 에너지로 쓸 건 쓰고, 특히 너는 이제 좀 흡수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글리코겐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좀 저장해줘. 그러면 그 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이제 차를 우리가 쓸 만큼 좀 썼잖아요. 쌩쌩할 때는 이 기능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근데 차를 한 40년 정도 쓰고 나면 약간 좀 덜해지죠. 그때 주인이 조심조심 아껴가면서 써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또 좀 전에 밥 먹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으로 간식 먹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계속 이 인슐린이 일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도 지칩니다. 인슐린이 지친다는 건 인슐린이 분비하는 췌장이 지친다는 얘기죠. 그럼 분비 기능도 좀 줄어들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는 이제 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인슐린 나와서 세포들한테 얘들아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한두 번이지 이게 하루 종일 되면 얘들도 세포들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라고 건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안 하겠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말을 듣지 않는 거, 인슐린 저항성. 이게 바로 당뇨의 큰 기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이제 인슐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는 질환들이 다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었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뱃살이 늘어나는 것도 다 이런 것들에 엮여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췌장을 좀 도와줘야 돼요. 인슐린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얘들이 지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큰 줄기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 섭취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좀 규칙적으로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잘 일할 수 있게, 인슐린이 잘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또 하나는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당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죠? 첫째,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빵, 떡, 면, 백미를 줄이셔야 됩니다. 하얀 거, 이제 하얀 가루를 만드는 거. 요걸 이해하려면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 그러니까 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스파이크가 뭡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거, 치솟는 걸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팍 치솟아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게 필요하겠죠? 미리 소화기가 우리 위장에 들어가기 전에 잘게 부수어 놓으면 이렇게 잘게 부숴서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밀가루나 아니면 쌀가루나 아니면 설탕, 응?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잘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소화를 높게 하는 뭐 케이크라든지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도 그렇고요. 면도 이제 보면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밀가루 반죽으로 한 거잖아요. 먹으면 소화 엄청 잘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먹기에는 편안하고 아이고 난 그거 먹으면 속이 편하더라 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럼 어떤 거 드셔야 되겠죠? 예, 분해 잘 안 되는 거. 아이고 먹었을 때 좀 약간 부대낄 수 있는 거. 현미, 그리고 야채, 같이 뭔가 통곡물로 된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분해하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천천히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이자, 췌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과당을 조심하셔야 돼요. 과당이면 과일에 든 당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과당에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음료수 사드시죠? 커피, 뭐 믹스 커피도 거기 들어가겠고 또 뭐 탄산 음료들, 콜라, 사이다, 또 이제 과일 주스, 뭐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아니 편의점 가서 사 드실 수 있는 음료수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과당 몇 %라고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일에서 난 당이구나. 그래서 좀 나쁘지 않겠군. 역시. 이렇게 하면서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요것들이 만성염증도 매우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당을 팍팍 치솟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과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일에는 물론 과일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토케미컬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다 들어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할 경우에는 당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아주 좋아하신다면 아주 적당히 소량만 드셔야 됩니다. 시간도 좀 정해놓고 특히 과일이라고 다 똑같은 과일은 아니죠. 이제 굳이 드신다면 좀 그래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 있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했을 때 드셔도 되는 과일은 사과, 배, 토마토, 키위,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GI 지수, 그러니까 당 지수, 당부화 지수, 브릭수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먹어도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고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망고, 그리고 파인애플, 바나나, 외국에서 수입된 과일들 안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한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예, 그 수박, 참외. 이거 역시도 먹으면 좀 달달하잖아요. 이 망고나 바나나만큼 안 좋진 않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과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좋은가 싶은데 또 안 좋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당 지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 당뇨 환자들은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만큼 드셔야 되냐? 뭐 사실은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당뇨 환자라면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이컵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과 반쪽 정도 이제 이렇게 쪼개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정도 드시면 그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셋째, 이거 쉽게 우리가 잘 모르고 드실 수 있는 건데 믹스 커피,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식 자체가 당뇨 환자라면 간식은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을 먹게 되면 제가 아까 이제 췌장을 좀 인슐린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지쳐 있다고.
간식을 먹게 되면 끊임없이 밥 먹고 안 그래도 이제 일을 한다고 바쁜 애들한테 또 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끊는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간식 꼭 먹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믹스 커피나 이런 과자, 또 아이스크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믹스 커피 안에는 이제 옛날 우리 지금은 뭐 원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도 생기셨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커피 둘, 인스턴트 커피 둘, 설탕 둘, 프림 둘, 아니면 설탕 셋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하게 끓여 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매우 안 좋습니다. 설탕, 정제된 하얀 가루가 들어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팍팍 치솟게 하고요. 두 번째, 프림. 이게 이제 우리 뱃살의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뱃살 역시도 제가 인슐린 저항성 매우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믹스 커피는 백해무익합니다. 아이고 나 커피 먹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인스턴트 커피만 그냥 블랙으로 드시거나, 설탕은 좋지 않지만 굳이 드셔야 되는 정말 조금씩만 섞어서 드시거나, 블랙이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도록 하고 원두 커피 드시거나,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게 먹게 되면 찬 상태에서는 단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내려면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당은 아니지만 또 피하면 좋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튀긴 음식들, 지방이 가득 든 음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앞서 제가 그 인슐린 저항성의 뿌리를 둔 질병들 한번 언급해 드렸죠. 대사증후군이라는 큰 가족들. 그 가족들의 주범들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그 안에 이제 고지혈증도 들어가 있었어요. 고지혈증일 때는 이제 뱃살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뱃살의 주범이 바로 지방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뱃살이 있어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을 말을 듣지 않아요, 세포들이. 따라서 튀긴 음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것 한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였죠. 예,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다 연결된 겁니다. 당, 달달한 맛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